자, 1번 그림은 수평인 얼음판 위에서 6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선수 A가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선수 B를 D에서 밀고 난 후 A의 속력은 V이고 B의 속력은 5m/s인 것을 나타낸 것이다. A, B의 질량은 각각 60, 40이고 A와 B는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을 한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모든 공기에 대한 저항과 마찰은 무시한다라고 했고, 자, 충돌을 했기 때문에 운동량이 보존이 되죠. 밀기 전 운동량의 총합은 60 곱하기 6이면 360 단위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40이면 80. 그래서 밀기 전, 즉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은 440이고, 요 녀석하고 같은 게 밀고 난 후 A의 운동량의 합과 B의 운동량의 합이 같아요. 그러면 60V는 240이 되죠. V는 얼마다? 4m/s가 된다. 그래서 A의 속력은 4m/s로 바뀝니다. 밀기 전후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자, 밀기 전이 80이었죠. 그 다음에 민 다음에는 200이었죠. 변화량의 크기는 120 맞고 V는 4 맞고, 자, 미는 동안 A가 B에 작용하는 힘,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다. 그 정답은 3번. 자, 2번 수평면에서 압축된 용수철로 연결된 물체 A, B가 1m/s의 속력으로 함께 운동을 하고 물체 C는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A와 B가 C와 충돌한 후 용수철에서 분리되어 A는 왼쪽으로 B와 C는 오른쪽으로 V의 속력으로 함께 운동을 한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돌 전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 같아요. 그런데 충돌한 다음에 B하고 C는 한 덩어리로 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그냥 5kg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이라 한다면 왼쪽은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충돌하기 전 A와 B의 운동량의 총합은 1 더하기 2 곱하기 1이 되고, 충돌한 다음에는 A의 운동량은 1 곱하기 마이너스 2, B와 C의 운동량은 5 곱하기 V가 되겠다. 그러면 요거 3 마이너스 2 넘어가면 5고, 이게 5V랑 같은 거니까 V는 1m/s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와 물체 B가 충돌하기 전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는 충돌 전부터 충돌 후까지 A,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A, B의 질량은 MA, MB이고 동일한 직선상에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2초일 때 A와 B가 충돌을 하잖아. 2초일 때 충돌. 그러면 기울기를 구하시면 A의 기울기는 2분의 4니까 플러스 2가 되고, B의 기울기는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충돌한 다음에 B의 기울기는 2분의 6이니까 플러스 3이 되고, A의 기울기는 2분의 2니까 플러스 1이 되네. 그러면 A의 질량을 MA, B의 질량을 MB라고 한다면 충돌 전후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시면 됩니다.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EMA, B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MB, 이 녀석이 충돌 후 A 운동량 MA, B의 운동량 3MB랑 똑같으면 돼요. 그러면 MA는 4MB가 돼서 얘가 M이면 B가 M이면 A는 4M이 되니까 MB분의 MA는 4. 자, 그런데 요걸 봐봐. 어차피 충돌하는 동안 운동량이 보존이 되면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의 크기 값은 항상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은 속도 변화량의 크기 값과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좀 봐봐. A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3으로 플러스 4만큼 속도가 변했고, B는
플러스 4만큼 변했고 A는 플러스 2에서 플러스 1로 마이너스 1만큼 변했죠. 그러면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A 대 B가 1대 4라면 A와 B의 질량 B는 4대 1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4번 볼게. 그림은 물체 A, B가 실로 연결되어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A, B의 질량은 각각 3kg, 1kg이고 B의 속력은 1초일 때 1m/s이고 2초일 때 3m/s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일단 실로 연결이 되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B의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10N, 그 다음에 경사면 아래쪽 방향에 A의 중력 성분이 있다. 근데 B의 속력이 1초일 때 1이고 2초일 때 3이래. 그러면 1초 동안에 속도 변화량이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가속도는 1초분의 3-1이라서 2m/s 제곱이 가속도예요. 그러면 요 녀석 전체를 한 덩어리로 묶어버리면 F-10은 3 더하기 1 곱하기 2랑 같기 때문에 F-10은 8이 되죠. F는 18N이 됩니다. 이거 됐죠? 자, 기억.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6N이다. 가속도가 2고 질량이 3kg이라서 FA는 3 곱하기 2, 6N이 되고 1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1초일 때 속력이 1m/s죠? 그럴 때 A의 운동량은 3 곱하기 1이니까 3이 되고 B의 운동량은 1 곱하기 1이 되니까 1이 되네.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 요거 맞고 기억도 맞고 그 다음 디귿 1초부터 2초까지 실이 B를 당기는 힘에 의해서 장력에 의해서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2Nm/S이다. 1초부터 2초니까 여기죠. 1초부터 2초까지 요거지. 그러면 이때 장력을 한번 계산을 해보지 뭐. 얘가 B고 윗방향으로 장력이 있고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있죠. 근데 가속도가 2니까 알짜 힘은 윗방향으로 2N이야. 그러면 장력이 12N이 되겠다. 그러면 장력이 12N이고 이때 작용한 시간은 1초이기 때문에 12ns 맞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그림 가와 나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속력 V로 운동하던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C와 각각 충돌을 하였다. 충돌 후 가에서는 A, B가 한 덩어리가 되어 V1의 속력으로 나에서는 A는 정지를 하고 C는 V2의 속력으로 운동하였다. A, B, C 질량은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봅시다. A, B, C의 질량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얘를 M, 얘를 M, 얘를 M, 얘를 M이라고 한다면 이거 이거를 한 덩어리로 보면 얘는 EM이 되겠다. 됐죠? 그러면 가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자면 충돌 전 운동량은 MV, 충돌 후 운동량은 M 더하기 M V1. 따라서 V1은 2분의 1 V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에서 충돌 전의 운동량은 MV, 충돌 후 운동량은 MV2가 됩니다. 그래서 V2는 V가 되네. 됐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기억. V1과 V2는 같지가 않죠. V1은 2분의 1 V고 V2는 V고. 니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와 C가 같다.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 변화량과 같죠. B의 운동량 변화량과 C의 운동량 변화량을 조사를 해보면 일단 C는 충돌한 다음에 MV죠. 충돌 전에는 0. 그 다음에 B는 충돌한 다음에는 M 2분의 1 V잖아. M 2분의 1 V 2분의 1 MV고 충돌 전에는 0. 그러니까 C가 A의 몇 배다? 이게 2배네, 2배.
그래서 같지는 않고. 디귿번 충돌 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죠. 합이 얼마다? A가 갖고 있는 운동량인 MV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6번 그림 가는 수평으로 날아오는 야구공과 야구공 방망이가 충돌하는 순간의 모습을 나는 야구공 AB가 야구 방망이와 충돌하는 동안 야구 방망이가 A,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면적은 B가 A의 2배다. B가 A의 2배. A의 면적을 S라고 한다면 B의 면적은 2S가 되겠죠. 근데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이자 각각의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봐봐. 받은 충격량이 A 대 B 볼까요? 충격량이 1대 2가 되죠. 근데 시간이 1대 3이 되잖아. 그럼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 이거 두 개 곱한 게 얘랑 똑같은 거니까 평균 힘의 크기는 1대 3분의 2가 됩니다. 아니 2분의 3이지. 맞죠? 왜냐면 I는 FT고 F는 T분의 I니까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 아 맞네. 1대 3분의 2가 되죠. 그러니까 3대 2가 되네. 평균 힘의 크기는 3대 2입니다. 자,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기억. 야구 방망이로부터 야구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A의 몇 배이다? 3배이다.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면적이랑 똑같은 거니까 2배라고 해줘야 될 것 같고, 야구 방망이에 의한 야구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받은 충격량의 크기랑 같기 때문에 2배이다. 맞고, 평균 힘은 B가 A의 3분의 2배이다. 이거 맞죠? 정답은 4번. 7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상에서 A, B가 각각 VA, VB로 운동하다가 충돌한 후 정지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질량은 M, EM이고 그림 나는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넓이는 같대. 그러면 이 면적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라서 I가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IA, IB가 같은 거죠. 그럼 얘랑 같은 게 운동량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B와 A의 운동량 변화량이 같고 둘 다 정지했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값은 처음 속력과 똑같겠다. 처음 운동량하고 똑같겠죠. 됐지? 그러니까 질량이 몇 대면 1대 2면 속력은 2대 1이 되겠다. 그래서 요 녀석이 2V면 요 녀석은 V가 돼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세요.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맞고 면적이 같기 때문에 니은 VA는 VB보다 크다. 맞아요. 2배 크다. 벽에 충돌하기 직전 운동량은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라 A와 B가 같다. 정답은 3번. 8번 볼게요. 자, 그림은 동일한 포탄을 사용하는 대포 AB를 나타낸 것인데 포신의 길이가 A가 B보다 짧다. 근데 그림이 없네요. 그림이. 자, 포탄을 더 멀리 발사시킬 수 있는 것. 동일한 포탄을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가해주는 힘의 크기는 A와 B가 똑같아. 근데 A가 B보다 짧다라고 했기 때문에 힘을 받는 시간은 A가 B보다 짧아요. 그러면 물체가 받은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하는 거라서 힘이 똑같은 상태에서 시간이 길면 운동량 변화량이 B가 더 크기 때문에 B가 더 멀리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9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상에서 물체 AB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EV, V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AB가 충돌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의 충돌 과정에서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세요. 자, 일단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한다면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고 이 녀석을 V1이라고 합시다. VB라고 할까? 그럼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EMV 더하기 EMV는 마이너스 MV 더하기 EMVB랑 같아요. 그 요 녀석이 4MV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넘어가면 5MV가 되겠네. 그래서 EMVB랑 같기 때문에 B의 속력은 2분의 5V가 됩니다. 그러면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랑 같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이 EM 2분의 5V가 되고 빼기 EMV가 됩니다. 그러니까 5MV 빼기 EMV는 3MV가 됩니다.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3MV가 돼요. 근데 굳이 운동량 보존을 쓰지 않고 봐봐.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랑 같고 B가 받은 충격량은 B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고 A가 받은 충격량은 A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랑 같지. 그러니까 굳이 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보다는 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하겠네. 이거를 구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A의 운동량은 처음에는 EMV였는데 충돌한 다음에 마이너스 MV가 됐죠? 그럼 이 녀석이 얼마 변한 거니? 플러스 3MV만큼 변했지? 그러면 B가 플러스 3MV만큼 변하면 플러스 3MV만큼 변하면 마이너스 3MV죠. 죄송. 마이너스 3MV만큼 변하면 B는 플러스 3MV만큼 운동량이 변해야 돼. 근데 이것만큼 충격량을 받은 거니까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3MV입니다. 이렇게 푸셔도 돼요. 자, 10번. 직선 운동하는 물체 A의 운동량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기울기는 물체가 받는 합력의 크기 또는 알짜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0에서 3초는 받은 알짜 힘이 없고 3에서 5초 동안은 2초 동안에 10이 변한 거기 때문에 받은 알짜 힘의 크기는 5N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기억 2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2초일 때 운동량이 10이죠. 근데 질량이 몇 킬로그램이냐면 2kg이잖아. 그때 속력이니까 5m/s 맞고 3에서 5초까지 A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운동량 방향과 반대 방향입니다. 왜? 속력이 줄어드니까. 4초일 때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5N이다. 맞아요. 정답은 기억 디귿. 자, 11번 그림 가와 나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상에서 물체 AB가 각각 정지에 있는 물체 C를 향해 등속도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서 A, B는 각각 충돌을 한 후 C와 한 덩어리가 되네. 충돌하기 전 A, B의 속력은 V, 2V고 A, B, C의 질량은 EMM이다. 그럼 보세요. 처음에 얘네들이 운동량이 A는 EMV만큼 있는 거지. 근데 얘네들이 한 덩어리가 됐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V1은 3분의 2V가 되고 나는 EMV 똑같네. 얘는 M 더하기 M V2가 되니까 V2는 얼마가 된다? V가 됩니다. 기억, C와 충돌하기 전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라 같다. C와 충돌한 다음에 운동량의 크기, A의 운동량은 속력이 3분의 2V잖아. 3분의 2에다가 2M을 곱하면 3분의 4MV가 되고 B는 질량이 M이고 속력이 V니까 MV가 되니까 A가 B보다 크다. 이것도 맞고. 자, C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 변화량과 같죠? 가에서는 3분의 2 MV만큼 변했고
나에서는 MV만큼 변한 거잖아. 그러니까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이것도 맞아. 그 정답은 5번. 자, 12번 볼게요. 수평면 상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 A, B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질량은 A가 B의 2배이다. 그러면 B의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A의 질량은 2M이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 T초일 때 충돌을 할 것 같아. 왜? 운동량이 급격히 변했죠. 그러면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은 A는 플러스 4P, B는 마이너스 P. 이게 충돌한 다음에 A는 플러스 2P, B는 플러스 P가 되죠. 운동량이 똑같네. 당연히 같겠죠. 됐죠? 그러면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속력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속력 봐봐.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이 4P가 되고 B의 운동량의 크기는 P가 되지. P. 크기만 볼게요. 크기만. 자, 그런데 이게 질량과 속력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VA는 얼마가 됩니까? VA는 M분의 2P가 되고 VP는 M분의 P가 되네. 그러니까 A가 B의 2배입니다. A가 B의 2배이다. 맞고 충돌 전후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충돌 전후 속도 변화량의 크기. 봐봐. 운동량 변화량은 이렇게 계산하죠. 운동량 변화량은 질량에다가 속도 변화량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속도 변화량은 질량분의 운동량 변화량을 하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를 A, 얘를 B라고 한다면 A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만 보시면 돼. 자, 4P에서 2P 바뀌었으니까 2P. B는 P에서 마이너스 P에서 P만큼 변했으니까 2P만큼 바뀌었죠. 질량비가 몇 대 몇이냐면 2대 1이잖아. 그러면 속도 변화량은 1대 2가 되겠다. 그래서 A가 B가 같은 게 아니라 B가 A의 2배입니다. 충돌하는 동안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겠네. 작용 반작용이 성립하니까. 정답은 5번이 돼요. 13번 볼게요.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오른쪽으로 직선 운동하는 질량 10kg인 물체에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의 힘 F1, F2가 각각 오른쪽 왼쪽으로 작용하는 0초일 때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이때 물체의 속력은 V이다. 그림 나는 F1, F2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물체 운동량의 크기는 0.1초일 때가 0초일 때의 2배이다. 이럴 때 속력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를 의미하냐면 충격량이 되죠. 그럼 일단 이 문제는 F1하고 F2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I1 더하기 I2랑 똑같아. F1에 의해서 작용한 게 I1, F2에 의해서 작용한 게 I2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벡터 합하고 똑같습니다. 됐죠? 근데 F1은 플러스의 충격량을 주고 F2는 마이너스 충격량을 주죠. 방향이 반대니까. 자, 그러면 F2는 빨간색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I2는 2분의 1, 400, 0.1이 되니까 200, 20이네 20. 그러니까 F2는 마이너스 20만큼의 충격량을 주고 그 다음에 F1은 파란색 사다리꼴의 면적이랑 똑같기 때문에 2분의 1에 600 더하기 200 곱하기 0.1이니까 이게 800이죠. 나누기 2 하면 400, 400에다가 0.1을 곱하면 40이네. 그래서 F1은 같은 방향으로 40만큼의 충격량을 줍니다. 그러면 물체가 0.1초 동안에 받은 총 충격량은 플러스 20만큼 받은 거야. 요것만큼 운동량이 변합니다. 됐죠? 근데 0.1초 운동량을 P2 0초일 때 운동량을 P1이라고 한다면 0초일 때가
0.1초일 때가 0초일 때 2배래. 그러니까 F2는 2P1이 되겠죠. 됐지? 그러면 이거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거니까 2P1 빼기 P1이 20이 되죠. 따라서 P1은 20이네. 근데 이게 질량이 10kg이죠. 거기다가 V를 곱한 거니까 V는 2m/s가 됩니다. 14번 다음은 충격량과 관련된 그림 자료를 보고 학생 A, B, C가 발표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무릎을 구부리며 착지하고 푹신한 매트 위로 낙하하고 얘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죠. 얘도 시간을 길게 하고 요 녀석도 시간을 길게 하는데 원리가 좀 달라. 이거는 운동량 또는 충격량이 일정할 때 시간이 길어지면 받은 힘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고 긴 총으로 먼 표적을 맞추는 거는 힘이 일정할 때 시간이 길어지니까 충격량이 커지고 고로 운동량 변화량이 커진다. 요거예요, 요거. 자, 발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 무릎을 구부리며 착지하면 지면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을 줄일 수가 있다. 맞고 푹신한 매트 위로 낙하하는 것은 무릎을 구부리며 착지하는 것과 같은 원리를 이용해 맞고 총의 길이를 길게 만들면 총알이 더 멀리 날아가게 할 수 있어. 맞아. 그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15번 볼게요. 그림은 바람 총을 부는 쪽의 입구에 화살을 넣고 수평 방향으로 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표는 길이만 다른 동일한 바람총 A, B에서 각각 같은 위치에 놓인 동일한 화살이 바람총을 부는 순간부터 바람총을 떠날 때까지 받은 평균 힘과 받은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이거 두 개, 요거 두 개 곱한 게 충격량이니까 얘는 FT가 되고 얘는 EFT가 되겠다. 자, 바람총을 떠날 때까지 화살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와 B에서가 같다가 아니라 B가 A보다 크다. 바람총을 떠나는 순간 화살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맞아요. 받은 충격량이 작아서 바람총의 길이는 A가 B보다 짧다. 맞죠? 왜냐하면 시간이 짧으니까. 정답은 니은디귿 4번. 16번 그림 가는 10m/s의 속력으로 다가오는 질량 0.2kg인 공을 수평 방향으로 발로 차서 5m/s의 속력으로 되돌려 보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가에서 공을 발로 차는 0.1초 동안 공이 발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때의 이 면적은 충격량이 되고 운동량 변화량이 됩니다. 자,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 한다면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충돌 전 공의 운동량은 2가 되고 충돌 후 공의 운동량은 1이 됩니다. 근데 얘는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운동량 변화량은 마이너스 1 빼기 2. 그래서 마이너스 3만큼의 운동량이 변해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면 평균 힘은 0.1분의 3이 되니까 30N만큼 받았습니다. 자,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N세크이다. 1이 아니라 3입니다. 3. 공이 받은 평균 힘은 30N이다. 맞고 발이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공이 발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가 아니라 같다. 작용 반작용이라서. 그 정답은 2번이 돼요.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A, B가 V의 속력으로 서로를 향해 즉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다가 충돌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충돌 전후 운동량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A는 오른쪽 방향이고 B는 왼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데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잡는다면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플러스 4P가 되고 B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2P가 됩니다. 자, 그런데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은 플러스 2P가 되죠. 그런데 충돌 후에도 운동량의 총합은 플러스 2P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A와 B의 운동량의 방향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B가 플러스 3P가 된다면 A는 마이너스 P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B가 마이너스 3P가 된다면 A는 플러스 5P가 되어야지만 운동량이 플러스 2P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A는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량이 증가가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A와 B가 충돌을 했을 때 A가 B로부터 받는 힘은 왼쪽 방향이고 B는 A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거든요. 근데 이 힘의 크기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같습니다. 자, 그런데 A는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B로부터 왼쪽으로 받았다? 그러면 절대로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량이 증가가 될 수가 없겠죠. 속력이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3P가 아니라 B가 플러스 3P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디귿번 기억은 3P가 아니라 크기를 말한 거니까 P라고 해 주셔야 되고, 니은 B의 운동 방향은 충돌 전과 충돌 후가 서로 반대 방향이다. 이거 맞아요. 충돌 후 B의 속력은 2분의 3V이다. 자, 그럼 보세요. 자, B의 질량을 그냥 MB라고 해볼게. B의 질량을 그럼 크기만 보면 되는 거니까 크기만 2P는 MBV가 돼. 그런데 충돌한 다음에 B의 운동량의 크기는 3P가 됐죠? 그럼 얘는 MBVB라고 한다면 얘네 둘을 이렇게 나눠볼까? 됐죠? 그러면 요거 날라가지? 이거 날라가지? 그러면 VB는 2분의 3V가 되죠? 그래서 기억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정답이 돼요. 자, 18번 볼게요.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물체 A와 B가 정지에 있는 C를 향해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이때 A의 속력은 V이고 각각의 질량은 2m, 2m, 5m이다. 그림 나는 가 순간으로부터 A와 B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L은 VT이다. 자, 그러면 사이거리 시간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기울기 값이 상대 속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속도는 대표적인 벡터량이라서 기울기를 계산할 때는 부호를 생각하고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럼 0에서 t까지는 기울기가 플러스 t분의 3l이 되죠. 그러면 l이 vt라고 했기 때문에 대입을 하면 얘는 3v가 되고, t에서 3t까지는 t분의 마이너스 4l이 되거든. 2t분의. 됐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v가 됩니다.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삼고 A, B, C를 시간에 따라서 속도를 한번 표로 나타내 볼게요. A, B, B, C 질량이 2m, 2m, 얘는 5m. 자, 0에서 t까지, t에서 3t까지. 자, 그런데 0에서 t까지 A와 B 사이가 좀 멀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 B와 C가 먼저 충돌을 하고, 그 다음에 t에서 3t까지는 가까이 오고 있죠. 이때 A와 B가 2차로 충돌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0에서 t까지 A의 속도는 플러스 V가 되고 t에서 3t도 플러스 V가 됩니다. 왜냐하면 A와 B는 3t일 때 충돌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C는 0에서 t까지는 정지해 있죠. 자, 그런데 0에서 t까지 A와 B의 상대 속도가 플러스 3이 됐다. 그러면 얘는 A가 봤을 때 B의 속도라서 이 속도에서 내 속도를 뺀 게 플러스 3V가 되려면 얘는 플러스 4V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T에서 3T까지 속도가 마이너스 2, 상대 속도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네 속도에서 내 속도를 뺀 게 마이너스 2, 그러니까 B의 속력은 마이너스 V가 됩니다. 이거 됐죠? 그러면 충돌할 때 이게 성립을 하죠. 뭐가 성립하냐면 질량은 속도 변화량 크기에 반비를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B라고 하는 물체가 마이너스 5V만큼 속도가 변했죠.
근데 B하고 C의 질량 B가 2대 5면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5대 2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충돌한 다음 C의 속도는 플러스 2V가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ET일 때 C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플러스 2V가 정답이 됩니다. 자, 19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술의 A, B 동일한 추 두 개를 이용하여 운동량 보존 법칙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A에 달린 용수철을 압축시켜 고정한 후 정지에 있는 A, B를 가만히 접촉시킨다. 자, 고정 장치를 해제를 하고 분리된 이후 동일한 시간 동안 A, B의 이동 거리를 측정을 한다. 자, 그럼 보세요. 분리된 다음에 A의 질량을 MA, B의 질량을 MB 분리된 다음에 A의 속력을 VA, B의 속력을 VB라고 한다면 운동량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분리된 다음에 A의 운동량의 크기는 B의 운동량의 크기와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같은 분리된 다음에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측정한 거라서 XA는 VA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고 XB는 VB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죠. 그럼 이것을 나눠버리면 TT가 약분이 되니까 A와 B의 이동거리는 A와 B의 분리된 직후의 속력비하고 똑같아. 그런데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분리된 다음에 A하고 B의 속력비는 A와 B의 질량비 역수랑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B의 질량분의 A의 질량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 과정 가에서 B의 추를 하나 올려놓고 과정 가에서 B의 추를 두 개를 올려놓고 똑같은 실험을 반복을 한대요. 자, 그러면 XA분의 XB는 VA분의 VB가 되고 이게 MB분의 MA가 되는데 B 수레 위에 추가 하나씩 올라가니까 여기다 그냥 시그마를 붙여줍시다. 그럼 나에서는 이 비율이 1대 1이 나와. 그 얘기는 A와 B의 수레의 질량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에서는 추 하나가 올라갔는데 2분의 1이래. 그러면 A와 B의 추의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1인데 분모가 2가 되려면 추의 질량이 1이에요. 추 한 개. 근데 라에서는 A와 B의 질량은 1인데 추가 두 개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기억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이 되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20번.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상에서 기준점 P에 정지해 있던 A, B가 기준선 Q까지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 A, B의 질량은 EMM이다. 자, 그러면 F는 MA라고 하는 뉴턴 2법칙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이 일정할 때 질량과 가속도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B의 질량이 M이고 A의 질량이 EM이면 가속도는 2대 1이 되고 그 다음에 기준선 P와 Q까지의 거리를 S라고 한다면 같은 거리를 이동한 거죠. 됐지? 그 다음에 A와 B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F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자, 그러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고 얘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거잖아. 근데 처음 운동량이 정지니까 결국엔 받은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B가 기준선 Q를 통과할 때가 VB, A가 Q를 통과할 때가 VA라고 한다면 결국엔 A와 B가 받은 충격량은 A와 B의 기준선 P에서의 운동량하고 똑같겠다. 그럼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력을 곱한 거니까 기준선 Q를 통과할 때 A와 B의 속력 B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AS는 V제곱 마이너스 VO의 제곱을 이용해서 기준선 Q를 통과할 때 속력을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B 대 A는 어차피 2는 상수값이고 거리가 1대 1이니까 생략 가속도의 B가 2 대 1이 되죠. 그런데 초기 속도가 없기 때문에 V0 제곱도 날라가요. 그러니까 V제곱이 얼마냐면 VB 제곱 대 VA의 제곱이 2야. 그러면 VA 대 VB는
몇 대 몇이 됩니까? 1대 루트 2가 되겠네. 됐죠? 그러면 IA는 PA랑 같고 IB는 PB랑 같지 않습니까? 그럼 PA는 질량에다가 속력 1대 루트 2니까 1, 그 다음에 B는 질량에다가 속력 루트 1을 곱하면 루트 2 대 1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그냥 본연으로 돌아가서 I는 FT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A하고 B가 받은 힘의 크기는 똑같기 때문에 A와 B가 S만큼 이동할 때 걸린 시간만 알고 있으면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등가속도에서 S는 2분의 1 AT 제곱에서 이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T 제곱은 A분의 2S가 되죠? 그러면 A 대 B를 쓸게. 이번에는 A 대 B는 이동거리가 1대 1이죠. 근데 A와 B의 가속도가 1대 2잖아. 그러니까 T 제곱이 2 대 1이 돼요. 그러면 시간은 루트 2 대 1이 되죠. 그러니까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루트 2 대 1이 됩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푸셔도 돼요. 자, 수능 대비 기출문제 1번 봅시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는 가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사이거리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기울기는 상대 속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충돌 직후 B의 속력은 충돌 직전과 같다. A와 B의 질량은 MA, MB이다. 이때 질량 B는 몇 대 몇입니까? 자, 사이거리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기울기가 상대 속도라고 얘기했죠. 근데 속도는 벡터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호를 신경 써갖고 계산을 해주셔야 돼. 자, 0에서 1초까지는 마이너스 2, 1에서 3초까지는 플러스 2분의 3, 그 다음에 3에서 5초까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죠. 그러면 이때 이 숫자는 뭐냐면 A가 봤을 때 B의 상대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속도에서 내 속도를 뺀 값이 기울기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좀 나눠 볼게요. 자, 0에서 1초, 1에서 3초, 3에서 5초 구간의 A와 B의 속력을 봅시다. 일단 1초일 때는 A와 B가 충돌을 한 거고 3초일 때는 B하고 벽이 충돌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0에서 1초 동안에 A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네 속도에서 내 속도를 뺀 게 마이너스가 2가 되죠? 그러면 B가 정지 상태잖아. 그러니까 0에서 1초까지 A의 속력은 2가 되겠네. 방향은 오른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1에서 3초까지 A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이때 상대 속도가 플러스 2분의 3이 된다면 네 속도에서 내 속도를 뺀 게 플러스 2분의 3이죠. 그러면 충돌한 다음에 B의 속력이 V 플러스 2분의 3이 돼. 그런데 충돌한 다음에 벽과 충돌한 다음에 B의 속력이 충돌 직전의 속력과 같다고 얘기했지? 근데 이게 플러스 방향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방향이 돼요. 이거 됐죠? 그런데 3에서 5초는 A는 이제 더 이상 충돌을 하지 않으니까 V의 속력으로 달려가고 있겠네. 그럼 이럴 때 상대 속도가 마이너스 2분의 1 됐다는 얘기는 네 속도에서 내 속도를 뺀 거, 네 속도에서 내 속도를 뺀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V 마이너스 2분의 3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V는 2분의 2, 1? 아니지. 맞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이거 1이네. 자, 그럼 V는 얼마야? V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이거 됐지? 그러니까 충돌한 다음에 A의 속력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B의 속력은 1이 된다. 됐죠? 그럼 보세요. A하고 B가 0에서 1초, 1에서 3초 동안에 플러스 2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0이고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질량은 속도 변화량의 크기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얘가 얼마 변했습니까? 플러스 1 변했죠? 얘는 얼마 변했니? 마이너스
2분의 5 변했죠. 괜찮습니까? 그럼 플러스 1은 2분의 1이니까 크기가 몇 대 몇이야? 5대 2잖아. 질량 B는 2대 5가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 2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2kg인 물체 A가 3m/s의 속력으로 등속도 하다가 물체 B와 0.2초 동안에 충돌한 다음 반대 방향으로 플러스 1m/s의 속력으로 등속도 한다. 자,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 한다면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 자, 물체가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평균 힘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충격량에 들어가 있고,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하고 같죠? 그러면 아이고, 이거 B가 아니라 A. 그러면 A의 운동량 변화량을 보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 빼기 3이 6, 마이너스 8만큼 운동량을 받아요. 됐죠? 근데 몇 초 동안 충돌을 했다고 했냐면 0.2초 동안에 충돌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때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받은 힘에다가 0.2를 곱하면 되죠. 따라서 A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0.2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40N이 됩니다. 크기를 물어본 거니까 40N이 정답이 돼요. 자, 3번 볼게.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물체 AD가 정지해 있고 B와 C는 압축된 용수철에 접촉되어 있다. 그림 나는 가에서 B, C를 동시에 가만히 놓았더니 A, B, C, D가 각각 한 덩어리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A, B, C, D가 질량이 각각 M, 2M, 3M, M이 1대 충돌하는 동안 AD가 B,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몇 대 몇입니까? B를 구하는 거네. 자, 그럼 일단 가를 좀 볼게요. 가에서 B하고 C의 질량 B가 2대 3이면 분리된 직후 B와 C의 속력은 3대 2가 됩니다. 이 방향, 요 방향. 됐죠? 그리고 나서 봐봐. 나에서 A, B가 한 덩어리 됐을 때가 V1, 그 다음에 C, D에서 한 덩어리가 됐을 때 V2라고 한다면 각각의 운동량 보존을 쓰시면 자, A, B의 운동량의 총합은 충돌 전이 2 곱하기 3이니까 충돌 전이 6mV가 되고, 됐죠? 이게 3mV1이 되기 때문에 V1은 2V가 됩니다. 그 다음에 CD는 자,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의 총합이 6mV죠? 이게 4mV2랑 같기 때문에 V2는 2분의 3V가 됩니다. 이게 2분의 3V가 돼요. 이럴 때 AD가 BC에 작용하는 충격량의 크기는 뭐랑 똑같니? 운동량 변화량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B하고 C가 받은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B의 운동량과 C의 운동량의 크기를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얘랑 똑같잖아. A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랑 같고 얘는 D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값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B, C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A, D를 계산하는 게 편해. 왜냐하면 A하고 D는 충돌 전에 정지해 있기 때문에 결국엔 A와 D의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A의 나중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M이고 속력이 2V니까 이 녀석은 2mV가 되고, 그 다음에 D의 나중 운동량이 얼마야? M에다가 2분의 3을 곱한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3mV가 되겠다. 이거 됐죠? 그러니까 I1은 2mV가 되고 I2는 2분의 3mV가 되니까 3분의 4가 정답이 돼요. 자, 4번.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40kg인 학생이 질량이 10kg, 20kg인 물체 A, B와 함께 등속도 운동을 하고, 그림 나는 가에서 학생이 A, B를 동시에 수평 방향으로 0.5초 동안 밀었더니 학생은 정지하고 A, B는 등속도 운동한다. 근데 나에서 B가 A의 운동량의 8배래. 얘가 운동량의 P라면 요 녀석은 8P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하는 건데 질량 B가 1대 2가 되지. 맞죠? 질량 B가 1대 2가 되잖아. 얘가 1대 1인데 질량 B가 1대 2가 되죠.
1대 8. 그럼 속력 B는 1대 4가 되겠네. 이 녀석이 V면 얘는 4V의 속력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운동량 보존을 쓰시면 자, 가에서 전체 운동량이 얼마냐면 10, 20, 30, 40, 70. 70 곱하기 22 마이너스 10V 더하기 0 플러스 80V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70V는 140이 되고 V는 2 맞나? 2m/s가 되네.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m/s가 되고 얘는 8m/s가 되죠. 그럴 때 물체를 미는 동안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 그러면 요거는 뭐랑 똑같냐면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랑 똑같죠? B의 운동량 변화량은 얼마니? 자, 나중 운동량이 20에다가 8 곱하니까 160이고 처음 운동량이 2에다가 20을 곱하니까 40이 되죠? 그러니까 120만큼 B의 운동량이 변했고 여기를 충돌하는 시간으로 나누면 0.5초 얘로 나누면 학생이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겠네. 맞죠? 그럼 얼마니? 240N이 됩니다. 정답은 2번.